북한에는 웃음조차 관리당하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기쁨조. 이 단어를 처음 들으면 뭔가 밝고 즐거운 조직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이름의 이중성이야말로 북한 체제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공연과 문화활동을 하는 예술단처럼 포장되지만 그 속은 철저한 통제와 착취의 시스템입니다. 이 조직의 가장 소름 끼치는 특징은 이것입니다. 자원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 모두 선발당한 사람들입니다. 지원서를 쓴 적도 면접을 본 적도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당에서 이름을 부르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북한 내부에서도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조직입니다. 소문으로만 떠돌고 누가 선발되면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의 행적은 불투명해집니다. 가족들조차 정확히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국가 기밀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국가가 개인의 웃음을 관리한다면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표정, 말투, 그리고 몸. 기품조 여성들은 이 모든 것을 통제당합니다. 한 탈북자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이들은 웃지 않으면 혼나고 너무 웃어도 문제였습니다. 웃음의 크기, 각도, 지속 시간까지 정해져 있었어요. 자연스러운 감정 표현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기쁨조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어떻게 선발되고 어떤 검사를 받으며 첫 임무에서 무엇을 경험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지, 탈북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바탕으로 침묵 속에 감춰진 진실을 드러내겠습니다. 기쁨조의 선발은 갑자기 찾아옵니다. 대상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여성들입니다. 선발 기준은 철저하고 비인간적입니다. 키는 최소 160cm 이상, 체중은 정해진 범위 내, 얼굴은 이목구비가 뚜렷하되 너무 개성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치아는 가지런해야 하고 피부는 흠집이 없어야 하며 걸음걸이까지 평가 대상입니다. 하지만 외모는 시작일 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분입니다. 집안의 계급, 부모의 직업, 사상 이력, 친척 중 반역자가 있는지까지 조사합니다. 핵심 계층이거나 최소한 동요 계층 상위에 속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권력의 최고층 곁에 배치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선발은 은밀하게 진행됩니다. 학교에서 수업 중이거나 예술단에서 연습 중일 때 갑자기 호출됩니다. 처음에는 특별 공연 준비 또는 국가 행사 참여라는 명목으로 설명됩니다. 부모들에게는 큰 영광처럼 포장됩니다. 당에서 따님을 선택했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하지만 탈북자들의 증언은 일관됩니다. 선발 통보는 축하가 아니라 통보였습니다. 거절이라는 선택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한 탈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은 반 친구가 선발됐을 때 처음엔 모두 부러워했어요. 하지만 그 친구 엄마를 길에서 만났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몇 달 만에 머리가 반쯤 하얗게 새었고 눈은 초점을 잃은 것 같았어요. 제가 땡땡이는 잘 지내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고개를 저으며 가보였어요. 선발 이후 그들의 이름은 학교 명부에서 조용히 사라집니다. 공식 문서에서 지워지고 새로운 신분이 부여됩니다. 이제 그들은 개인이 아닙니다. 당의 자산입니다. 선발 직후 시작되는 것은 신체 검사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건강검진이 아닙니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검사의 목적은 건강이 아니라 관리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검사는 기풍조 증언에서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고통스럽게 언급되는 부분입니다. 검사는 평양의 비밀시설에서 진행됩니다. 한 탈북자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우리는 한 명씩 불려 들어갔어요. 방 안엔 의사복장을 한 사람 2~3명과 군복 입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옷을 모두 벗으라고 했어요. 속옷까지. 검사 항목은 충격적입니다. 키와 체중 측정은 기본이고 피부 전체를 확인합니다. 흉터, 점, 문집, 화상제국 같은 것이 있는지 세세하게 봅니다. 치아 상태는 하나하나 기록되고 머리카락 굵기와 양까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가장 굴욕적인 부분. 탈북자들은 한결같이 정상적이지 않은 검사 방식이라고 표현합니다. 한 증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슴, 엉덩이, 허벅지 둘레를 재고 기록했어요. 그냥 줄자로 재는 게 아니라 손으로 만지면서 탄력을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거부할 수 없었어요. 거부하면 바로 퇴출이고 퇴출은 가족 전체의 성분 하락을 의미했으니까요. 또 다른 증언자는 더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산부인과 검사처럼, 아니 그보다 더 침입적인 검사가 있었습니다.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국가 규정이라고만 했죠.
그날 이후 내 몸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검사 결과는 본인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저 합격 또는 불합격만 통보됩니다. 합격하면 다음 단계로, 불합격하면 어딘가로 보내집니다.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이 과정을 인간성 박탈이라고 표현합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기록되고 분류되고 관리됩니다. 마치 가축을 품평하듯이. 한 탈북자는 이렇게 말을 맺었습니다. 그 검사를 받는 동안 나는 인간이 아니라고 느꼈어요. 물건이었어요. 그들이 사용할 도구, 그리고 그게 맞았어요. 그 이후의 모든 일이 그걸 증명했기 때문이에요. 훈련이 끝나면 시작되는 것은 실전입니다. 훈련 기간은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입니다. 춤, 노래, 예절, 표정 관리, 대화법을 배웁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무엇을 하게 될 것인지. 첫 호출은 갑자기 옵니다. 어느 날 저녁 오늘 밤 준비하라는 지시가 떨어집니다. 어디로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설명은 없습니다. 그저 정해진 복장을 입고 정해진 시간에 차를 타라는 지시뿐입니다. 한 탈북자는 첫 임무를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우리는 10명 정도가 함께 버스에 탔어요. 모두 침묵했습니다. 겁이 났지만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1시간쯤 가서 도착한 곳은 평양 외곽의 커다란 저택이었습니다. 도착하면 대기실로 안내됩니다. 거기서 마지막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화장, 머리, 옷차림, 심지어 향수 냄새까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규칙이 주어집니다. 웃으십시오. 하지만 소리내서 웃지는 마십시오. 질문을 받으면 짧게 대답하십시오. 먼저 말을 걸지는 마십시오. 술을 권하면 받으십시오. 하지만 취하지는 마십시오. 오늘 본 것, 들은 것은 모두 비밀입니다. 나가서 말하는 순간 당신과 가족은 끝입니다. 그리고 문이 열립니다. 안으로 들어갔을 때 큰 홀이 있었어요. 테이블이 여러 개 있고 군복 입은 고위 장교들과 당 간부로 보이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우리는 각자 배정된 테이블로 갔습니다. 옆에 앉으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춥니다. 박수를 받고 칭찬을 듣습니다. 술을 따라주고 음식을 권합니다. 대화 상대가 되어줍니다. 여기까지는 공연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바뀝니다. 한 증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옆에 앉아서 술 따르고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근데 점점 손이 어깨에 올라오고 허리를 잡고 무릎에 손을 올리고 처음엔 실수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계속됐어요. 그리고 주변을 봤는데 다른 친구들도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거부할 수 있을까요? 한 탈북자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한 친구가 손을 뿌리쳤어요. 그러자 그 간부가 화를 냈고 감독관이 그 친구를 끌고 나갔습니다. 다시는 그 친구를 보지 못했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배웠습니다. 거절은 선택지가 아니라는 것을. 첫 임무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왔을 때 모두 침묵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 알았습니다. 이것이 무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예술가가 아니라는 것을. 그날 밤 샤워를 1시간 넘게 했어요. 몸이 깨끗해지지 않는 것 같았어요. 지금도 그날 밤 냄새를 기억해요. 술 냄새, 담배 냄새, 땀 냄새, 그리고 침묵의 냄새. 이것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수년간 반복될 일상이 됩니다. 첫 임무 이후 호출은 정기적으로 이어집니다. 때로는 일주일에 한 번, 때로는 한 달에 여러 번, 예측할 수 없습니다. 갑자기 오늘 밤 준비라는 지시가 떨어지면 그게 전부입니다. 어디로 가든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다음 날 아침이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훈련장으로 돌아옵니다. 한 탈북자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가장 힘든 건 다음 날이었어요. 전날 밤 무슨 일이 있던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달리기를 해야 했어요. 아파도 울고 싶어도 그냥 웃으면서 훈련을 받아야 했어요. 표정 관리에 실패하면 재교육이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하게 됩니다. 아니, 적응이라기보다는 무뎌진다는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감정을 끄는 법을 배웁니다. 몸과 마음을 분리하는 법을 배웁니다. 어느 순간부터 거울을 보면 거기 있는 사람이 나인지 아닌지 헷갈렸어요.
웃고 있는데 웃고 있지 않았어요. 살아있는데 살아있지 않았어요. 호출은 다양한 장소에서 이루어집니다. 평양의 고급 저택, 외곽의 별장, 때로는 해변의 휴양지도. 참석자들도 다양합니다. 당 간부, 군 고위층, 때로는 외국 귀빈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모든 것이 비공개이고 모든 것이 기록되지 않으며 모든 것이 비밀입니다. 일부는 특정 간부의 전담이 됩니다. 정기적으로 그 사람만을 접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나은 경우라고 증언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적어도 예측 가능했으니까요. 매번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는 덜 무서웠어요. 하지만 거절의 권리는 여전히 없습니다. 아프든 생리 중이든 심지어 임신을 해도 임무는 계속됩니다. 한 증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이 임신했어요. 누구 아이인지도 몰랐어요. 임무 중에 생긴 일이었으니까요. 병원으로 보내졌고 강제로 낙타를 당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다시 호출됐어요. 아직 회복도 안 됐는데. 심리적 통제도 철저합니다. 정기적으로 사상교육이 진행됩니다. 당을 위해 봉사하는 것은 영광이라고 선택되었음에 감사해야 한다고 세뇌됩니다. 그리고 항상 감시합니다. 서로를 감시하도록 만듭니다. 누가 불만을 표현하는지, 누가 울었는지, 누가 규칙을 어겼는지 보고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믿을 수 없었어요. 같은 처지인데도 친구가 될 수 없었으니까요. 누구든 밀고자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기쁨조 활동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보통 5년에서 10년 정도 활동하고 나면 갑자기 통보를 받습니다. 당신의 임무는 종료되었습니다. 이유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나이가 들었거나 외모가 변했거나 또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입니다. 퇴출 이후의 삶은 다양합니다. 운이 좋으면 예술단이나 체육단에 배치됩니다. 일부는 당이나 정부기관의 하급 직원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순탄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당에서 적합한 배우자를 정해줍니다. 주로 군 장교나 당 간부입니다. 본인의 의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하십시오라는 지시가 떨어지면 그게 전부입니다. 거절하면 가족 전체가 위험해집니다. 그리고 가장 무거운 짐은 침묵입니다. 퇴출될 때 서약서에 서명합니다. 기쁨조에서의 모든 경험은 국가 기밀이며 누설시 본인과 가족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서약은 평생 유효합니다. 한 탈북자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 기쁨조 출신 여성을 알았어요.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평범하게 살고 있었는데 눈빛이 달랐어요. 항상 경계하고 사람들을 피하고 과거에 대해서는 절대 입을 열지 않았어요. 어느 날 술에 취해서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화려했던 시절이 가장 지우고 싶은 기억이야. 근데 지울 수가 없어. 매일 밤 악몽을 꿔. 일부는 심리적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이것조차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저 사고사 또는 병사로 처리됩니다. 탈북을 선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더 이상 그 기억과 함께 살 수 없어서 또는 진실을 알리고 싶어서. 하지만 탈북 과정도 순탄치 않습니다. 북한에 남은 가족이 위험에 처하고 본인도 트라우마에 시달립니다. 한국에 온 탈북자 중 기쁨조 출신은 증언을 꺼립니다. 여전히 북한에 가족이 있고 본인의 과거가 알려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증언이 익명으로 이뤄집니다. 가장 비싼 시간을 바쳤지만 남은 건 침묵뿐입니다. 보상도 인정도 치유도 없습니다. 그저 잊으려 애쓰며 살아갑니다. 왜 북한은 이 시스템을 수십 년간 유지해 왔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이것이 권력 유지의 핵심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기쁨조는 단순한 문화 조직이 아닙니다. 이것은 북한 권력 구조를 떠받치는 기둥 중 하나입니다. 첫째, 충성심 확보입니다. 고위 관부들에게 특권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충성을 사고 유지합니다. 이것은 보상 시스템이자 동시에 통제 수단입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당은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간부가 불충을 보이면 그 기록은 언제든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공포 통제입니다. 당에 선택되면 거절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 사회에 확산시킵니다. 개인의 의사는 중요하지 않고 오직 당의 결정만이 압도적이라는 것. 기쁨조는 그 극단적인 예시입니다. 국가가 당신의 몸까지 관리할 수 있다는 메시지. 셋째, 인간을 자원으로 보는 체제입니다. 북한에서 개인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국가와 당을 위해 존재하는 도구입니다. 기쁨조는 이 철학의 가장 노골적인 표현입니다. 국제사회는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2014년 보고서에서 기쁨조를 조직성 성착취로 규정했습니다. UN 인권이사회, 국제 엠네스티, 휴먼 라이츠 워치 등 주요 인권단체들이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반응은 일관됩니다. 그런 조직은 존재하지 않는다. 완전한 부인입니다. 공식 문서에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겉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조직입니다. 하지만 증언은 계속 나옵니다. 수십 명의 탈북자들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장소는 다르지만 경험은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체계적인 시스템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기쁨조는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웃고 있지만 그 웃음이 자신이 아닌 강요된 웃음을 짓고 있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선택할 권리 없이, 거절할 자유 없이 그저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침묵은 공모이기 때문입니다. 외면은 방조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목소리가 세상에 닿지 못하면 이 시스템은 계속될 것입니다. 기쁨조는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선발된 순간 그들의 삶은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몸은 도구가 되었고 표정은 관리되었고 침묵은 강요되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옷을 입었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 진실을 기억해 주세요. 쉐어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의 가치를 지켜주세요. 인간은 도구가 아닙니다. 누구도 타인의 소유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당연한 진리가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당연하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